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레미아, 지난번 아시아나 영상 잘 보셨나요? 다들 그 자료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에어프레미아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수업하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열심히 쓰시면 돼요. 주말에 마무리돼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가볼게요.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지원 전략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띄엄띄엄 갈 거예요. 띄엄띄엄. 자, 보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그 목적과 미션이 있었어요. 설립 질문, 어떤 질문을 시작했냐면 왜 값이 싸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예전에 그 LCC들의 그런 싸니까 불편한 거야. 이런 걸 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사람 중심, HSC.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여정, 고객 여정을 혁신하겠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장거리든 이런 대형 항공사의 대형 비행기로 그리고 값이 저렴하게 해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랑받는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어, 회사가 쓰는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저희 운항과 특징 서비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HSC는 LCC 가격과 FSC 대형항공사의 서비스를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화 서비스는요, 이코노미는 35인치 넓어요. 프리미엄은 42인치 좌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드림라이너라고 787 기종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 탔는데 약간 랜덤으로 작은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드림라이너라는 아주 좋은 비행기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핵심 가치는요, 업을 향한 진정성, 용기 있는 탁월함, 모두의 목표를 위한 협업,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15가지의 워크 코드입니다. 이 워크 코드는 총 15가지인데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어떤 게 필요한지, 구조와 성장 목표, 이런 걸 담았는데요. 이거 제가 자료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료는요, 목차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정체성, 비전, 그리고 워크코드를 깊이 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안 타보신 분들에 대한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에어프레미아만의 핵심 단어들, 이런 거. 이 자료 비쌀 것 같죠? 무료입니다.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소재가 없으신 분들, 그 질문에 맞는 이야기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아이디어 예시 묶어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프리미엄. 귀엽죠, 얘? 더 진심. 저희 캐릭터예요. 자, 왜 프리미엄인가? 핵심어를 보면요, 공식 문구로 사람 중심,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죠.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예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자동차도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쓰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단때 프리미엄으로 가되 가격은 합리적으로 가겠다 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랑받는 항공사이다. 핵심 키워드는요, HSC 개척했잖아요. 개척했고요. 그 여정을 혁신했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저는 HSC 개척자로서 고객의 전 여정을 혁신하는 사람 중심 서비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잘 넣어주면 좋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간결한 프리미엄. 혹시 린 스타트업이라고 아세요? 아주 간결하게 시도해보는 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착안해서 린 프리미엄, 간결한 프리미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에 특히 집중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3대 핵심 가치 아까 보여드렸죠, 표에서. 업을 향한 진정성, 용기 있는 탁월함, 모두의 목표를 위한 협업. 요 3가지.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개의 워크 코드가 진짜 중요하다. 항상 자기소개서에 워크 코드가 안 빠져요, 얘네는.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제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넣었냐면 이 워크 코드가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워크 코드를 달달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업계 최고 전문 역량? 뭐지? 나한테 그런 역량이라는 게 있는가? 난 최고의 전문가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아니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 스스로 남겨봐라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넣어봤어요. 최근 6개월 내 내 전문성을 증명한 순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근데 뭔가 매니저님처럼 내가 일을 하면서 진짜 바쁜데 혜림님은 진짜 일을 잘하시네요. 혼자 하셔도 다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전문성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꼭 되게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경력직 승무원도 아니고 그죠? 어디에 한 군데에 제가 막 박사처럼 오래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니 회사도 그런 거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 고객 가치에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고객 경험, 고객 응대하는 개선 포인트가 뭐가 있었지?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메뉴판이 작아서 큰 글씨로 써서 옆에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놨다. 아니면 키오스크에 옆에 좀 더 쉬운 말로 붙여놨다. 아니면 키오스크 단어 자체를 바꿨다. 라든지 그런 게 또 다 고객을 위한 개선 포인트가 됩니다.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 담대한 목표 쭉 가볼게요. 본질 핵심 집중, 업무 임팩트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장 큰 효과를 골라서 실행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과가 있는 마침표, 나는 마무리를 잘했나? 그리고 배움 있는 실패에서 학습했다는 거죠. 실패를 회고해 보니까 내가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 그런 루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들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그 시간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를 좀 알차지 못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 하는 그룹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야 내가 아침에 너한테 7시에 카톡을 못 보내면 이 10만 원 너 가져 하고 10만 원을 보내줬다든지 그렇게 어떤 루틴을 가지고 개선된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좋아졌어야 되겠죠. 긍정 전환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에어프리미어를 안 타봤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누구나 다 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보면 당연히 좋죠. 내가 관심 있는 회사를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타보지 않았다고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외부 후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후기를 본다는 건요,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가고 싶은데 고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래서 장거리 노선 리뷰가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탑승 후기가 있었고, 가족여행 블로그가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실제로. 에어프리미아에 42좌석, 42인치 레그룸이 있다. 자외선 차단한 창문이 있었다. 이런 게 후기로 봤어. 그러면 좌석의 자외선 차단 창문은 장거리 승객의 피로를 줄이는 세심함이라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레그룸, 넓은 레그룸이 있어서 다리를 필 수 있는 좌석 선택 전략까지 연구해봤습니다. 기내식은 그 개선 아이디어도 제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15개의 워크 코드는 정말 여러분이 깊이 파봐야 되고요. 탑승 후기 많이 활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엔요 2025년에 홍콩 다낭 취항했고요. 이런
단거리는 안 갔거든요. 갔고요. 샌프란, 프랑크푸르트 장거리 작년에 열심히 갔지요. 드림라이너 787-9 요거 단일 기종으로 쓰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을 제가 좀 골라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HSC 프리미아 42 자리 말하는 거죠. 15개 워크코드, 사람 중심이다, 여정을 혁신했다, 드림라이너, 투명 소통. 이렇게 그 워크코드에 보면은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팩트를 우선시한다, 실패해서 학습하는 걸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하면서 같이 녹이면 좋을 표현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난 처음이다, 에어프레임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넣어봤어요.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이코노미 좌석 42인치 레그룸, 워크코드는 행동 원칙이에요. 사람 중심은 승객, 직원 경험을 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한 거고, 여정 혁신은 불편을 덜고 새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다 라는 거. 드림라이너, 투명 소통, 임팩트 우선, 실패에서 학습. 자, 여러분, 웬만한 유료 자료보다 훨씬 잘 만들었죠? 제가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에어프레미아의 각시 승무원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뭘 알고 싶은가? 왜 에어프레미아만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회사의 특성, 가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보통 없어요. 왜 없어요? 승무원은 뭔가 서비스 잘하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잘 쓰고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 이름만 바꿔서 막 넣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회사의 가치, 회사의 핵심 단어 같은 게 없어요. 공부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료만 공부했어도 완전 퀄리티가 달라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개인의 가치관이 회사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정말 개인의 가치관을 회사랑 연결을 잘 못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회사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을의 입장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치관에 맞아야 그 회사를 가는 거지. 그냥 승무원 되고 싶다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회사를 위해서만 하는 거? 회사도 원치 않아요. 왜냐면 그래 봐야 행복하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의 포인트는요, 단순히 승무원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첨삭을 합니까? 안 됩니다. 에어프레미아 승무원을 원하는 이유를 강조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회사의 HSC 모델, 필수적인, 그리고 간결한 프리미엄,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랑 가치를 붙여서 내 동기로 표현하는 건데요. 다 쓰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여기 핵심 단어 알려드렸잖아요. 핵심 특징 표현들, 여기에서 난 진짜 이거 좀 와다,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해보면요, 이 이코노미 좌석 넓게 만든 거 진짜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회사의 용기예요. 회사는 한 자리가 돈이잖아요. 그 자리를 넓게 해서 비용을 좀 덜 받더라도, 물론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장거리를 간다고 치면은. 하지만 대한항공 비즈니스랑 비교해봐요. 너무 저렴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진짜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서 감동받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워크코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왜냐면 스타트업이잖아요.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가야 이 스타트업이 잘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너네들이, 그러니까 기업 운영진의 입장에서 너희들 직원들이 정말 이 회사에서 억울하지 않고 막 일 몰빵 당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든 거지, 이거 지켜, 이런 거 아니야. 우리 같은 목표로 같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번 잘 키워보자, 우리 회사. 이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직원에 대한 존중, 직원의 역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기대해 줬다는 게 참 요즘 발견하기 힘든 그런 회사들이죠. 옛날 회사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감명 깊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해서 학습한다. 이것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실패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를 회사의 미션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녹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포인트, 아이디어 힌트, 이 영상도 길어지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쭉 이제 앞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실제 경험을 스타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밑에 있는 예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스타 기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상황, 배경 설명하고 행동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요한 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팩트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리고 승무원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여러분 기여 잊으시면 안 돼요. 기여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소재가 없을 때는요, 제가 추가 예시를 드렸어요. 지원 동기 5개씩 예시 드리고, 특히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인턴십 한 거, 카페에서 일한 거, 호텔 근무한 거, 아르바이트 한 거, 또 매장,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뉴스 기사 이런 거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런 예시라면 나는 이런 걸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에어프레임에서 비행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비행을 시작 막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기운 따라 우리도 꼭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이 자료는 유료 자료예요.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의 마음에 외부 무단 유출은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가이드는 인사이트를 위한 자료예요. 이렇다면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금지입니다. 주의해주세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합격해서 면접 준비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고 고생하세요, 여러분. 화이팅!